요리의 시작, 식재료. 우리는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식재료의 탄생부터 몸에 좋은 의학 정보, 맛있는 요리까지 본격 요리 토크쇼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맛있는 요리의 시작, 그곳엔 건강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 탐험 떠나볼 텐데요. 오늘의 스페셜 탐험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대식가들의 단골 손님. 오늘의 스페셜 탐험가, 세계적인 스타 셰프 에드워드 관. 특별히 모신 거예요, 우리가. 네네. 제가 오늘 식재료와 연관이 아주 있습니다.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 딱 한마디만 들으면 이게 뭐이나? 그동안 에드워드 고원 셰프님 하면 두바이가 떠올랐는데 이제부터는 강원도가 떠오르고. 예. 오늘의 식재료 공개죠. 네. 제가 가장 핵심적인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마션이라고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맷 데이먼이 나왔죠. 그분이 그 우주에서 이거를 엄청 키웠어요. 제가 굉장히 쉬운 힌트 드릴게요.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불러봤을 노래입니다. 이것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자, 한 대 맞추시고. 오늘의 탐험 식재료 공개하겠습니다. 특별한 냄새는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딱 촉이 와요, 저는. 저기 와요. 네, 저를 부른 이유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탐험 식재료.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돼 세계 4대 식재료 중에 하나, 감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주신 건가? 감자를 삶아서 주신 건가? 감자밥. 영국에 먹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피쉬앤칩스. 대식가들 오늘의 식재료. 전 세계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구한 귀한 맛. 찬바람이 불면 더 생각나는 감자입니다. 황금은 별로 없었고 바로 이 진짜 황금, 네. 이 감자를 찾아왔다. 냉장 보관된 감자를 튀기면 더 까맣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탐 실험실. 집에서 수제비 반죽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대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색 메뉴. 셰프의 재료 본색. 쫀득쫀득해요. 묘한 맛. 채널 고정. 구수하고 뜨끈한 식재료 탐험.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감자밥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감자밥. 네, 감자밥. 네, 오. 드셔보신 적 있으실 네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 별미로 많이 가 있는데 그렇지. 어릴 때는 그 쌀보다는 이제 감자 양이 많아서 어떨 때는 밥을 받아놓고 이렇게 딱 보면 대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주신 건가 감자를 삶아서 주신 건가 할 정도. 제가 보기엔 아주 부자라 아니었네, 우리. 약간 부자. 감자 요리법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감자 요리하면 워낙 많아서 우선 감자전. 감자전 있죠. 그다음에 뭐 감자 우리 채 썰어서 살짝 볶아갖고 하는 나물들도 있죠. 그리고 감자채 볶음 나물들도 있죠. 옹심이. 옹심이 맛있어. 아, 좋죠. 옹심이 좋죠. 이제 메시 포테이토, 이제 메시 포테이토 으깨서 이제 버터 넣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전 어떤 때 진짜 감자 맛있다는 느낌 드냐면 스테이크 썰어 먹다가 옆에 감자 이거 딱 이렇게 먹을 때 그 맛 좋죠 아주. 감자로 만든 과자 그렇게 많이 먹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2014년 조사에 3천억 시장이래요. 달달한 맛 감자 이렇게 튀겨가지고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기억하시죠? 편의점에 막 줄 서고. 몇 년 오히려 그걸 사려고 다른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자가 사실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농작물이거든요. 왜 세 번째예요? 밀, 쌀 이런 거 말고 감자인 거죠. 근데 감자에는 쌀이나 밀에 없는 비타민 C가 상당량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 보통 네. 비타민 C 생각하면 과일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감자를 많이 먹어야겠어요. 진짜 뭐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어떻게 해도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너무 보니까. 맛있어. 이게 정말 독특한 음식 같아, 보니까. 예. 정 약사님 아주 재미난 곳을 다녀왔다 그러시던데요. 에드워드 권 셰프님의 고향 강원도에 가서 감자를 두 가지를 보고 왔는데 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간 데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수미 감자 생산지. 수미 감자가 좀 브랜드 네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빼어날 수의 아름다운 미라고 해서 모양이 예뻐. 모양이 너무 동글동글하고 예쁘다. 아나운서계에 수미 감자가 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자 같은 내 우리 박은영 아나운서가 KBS의 수미 감자죠, 수미 감자. 들어본 적 좀 해주세요. 감자계의 미인 수미 감자를 찾아간 곳은 강원도 홍천. 해발 1000m 높이에 위치한 감자밭인데요. 대식가들이 탐험을 떠난 지난 11월은 막바지 수확으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네. 아,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위에서 봤을 때는 다 시들은 것 같은데 예, 이제 싹은 다 죽고 밑에 감자가 있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해지는데. 무성한 잡초 아래 밭을 덮은 비닐을 걷어내고 흙을 조금 파내자 흙 속에서 동글동글 고운 모양을 가진 수미 감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겨울에는 저장을 하려면 이게 땅 속에 보관이 돼 있는 게 저장이 더 잘 돼요. 캐 놓으면 저장이 안 되고 아, 캐놓으면 오히려 저장이 땅 안 속에서 되고. 오니까 아무는 거죠. 고랭지 감자는 바로 캐는 것보다 땅 속에 일정 기간 저장했을 때 당분과 전분이 많아지고 더 단단해져 저장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비닐하고 이런 걸 제거해가지고 감자를 좀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야, 정말 5분 만에 죽을 뻔했다면서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가서 5분을 앉아 있으니까 노동요라는 게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나와요. 들어가 이게 숨소리가 있고 자세가 힘들어요. 자세가. 공용 그 창고에 가니까 커다란 진짜 포대가 진짜 커요. 포대 위에 제가 올라 설 수 있을 정도로 포대가 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날 이제 갔을 때 좀 추웠어요. 그 감자를 보관해 놓은 저장고에 딱 들어가니까 좀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렇죠. 감자가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자가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놓은 감자들이 거기서 숨을 쉬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별미를 또 맛보셨을 것 같은데. 가서 또 안 먹었으면 제가 대식가가 아니죠. 감자밭에서 제가 이제 감자를 캐고 있는 동안에 네. 이제 생산자분께서 감자를 딱 금각지에 싸가지고 네, 장작불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놨죠. 야, 이게 또 먹는 그 맛이 힘든 노동 뒤 맛보는 뜨끈한 감자구이.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두 번째 탐험지도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두 번째로는 제가 춘천을 갔다 왔는데요. 춘천이요? 근데 보통 이제 생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생으로 먹는 감자가 춘천에 있더라고요. 산이 많아 1년 내내 선선한 강원도는 감자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색이 다른 감자가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시작한 남매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컬러 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감자에 도전한 생산자 가족.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을 보면 다른 색깔과 영양을 갖고 있는 이색 감자라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블루베리처럼 보랏빛을 띤 감자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오, 진짜 색깔이 있는 감자네요. 컬러 감자. 그렇죠. 잘 보시면은 감자가 생각이 안 나요. 고구마. 고구마. 네. 이름도 고구 감자예요. 감자. 네, 이게 다 이제 우리 기술로 개발된 국산 감자들인데 야생종하고 이제 교배해가지고 이렇게 특이한 감자 만들어진 건데. 네. 네. 그다음에 요건 보시면은 봤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였어요. 야. 어머. 이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는 게 뭐 거기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네. 색소 때문인데 이 감자에도 지금 보시면 그런 보랏빛 색깔이 딱 오, 예뻐요. 예쁘죠?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뭐예요? 그 옆에 요거 네. 동그랗게 생긴 거. 요거 이제 노란색인데요? 이건 로즈 감자. 로즈 이게 사실 감자. 겉에 껍질이 잘 보시면은 보통 감자 색깔보다는 조금 붉은 빛을 네. 띠잖아요. 그래서 이 감자들을 이걸 개발한 분이 이 감자 어떻게 좀 생식용으로 좀 먹을 수 없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야생종하고 교배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감자인데 이거는 1년 정도 숙성되는 거고 그래서 아린 맛이 적어요.
감자는 전혀 안 아릴 수는 없고 약간 아린 맛은 있는데 여기 개발될 때 생으로 먹는 감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숙성을 했는 거고 이 숙성이 되면 약간 이렇게 이제 흰빛이 나는데 토질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보통은 이걸 열시더라고요. 그냥 먹게 되면 감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아린 맛이 있어요. 아린 맛은 왜 그런 거냐면 감자 안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좀 그 아린 맛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지금 고구 감자라든지 보라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야생종하고 교배를 통해서 개발이 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런 그 아린 맛이 나는 성분이 좀 적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감자 맛도 약간 그렇죠. 나고 감자 맛도 나고 고구마 마늘 맛도 맛도 나고. 약간 나고. 생으로 먹었을 때 어떤 영양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장점이 있나요? 여러 약한 비타민들이 이거 아무래도 좀 그대로 쓰다 보존이 보면 되겠죠. 비트 같아요. 오. 비트 같아요 진짜. 어. 비트 같이 생긴. 생으로 먹는 컬러 감자. 이 생산자분들의 그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또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감자라는 게 인류를 배고픔에서 구한 식재료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없었으면 진짜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예, 엄청난 식재료잖아요. 원래 이 감자의 원산지가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에요. 16세기에 그 스페인 군대가 침략하잖아요. 올 때 배에다가 이걸 실어 오는데 감자가 약간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그 징그러워서 이거를 먹으면 한센병이라는 게 있어요. 한센병. 그 병에 걸리는 걸 두려워해서 아무도 안 먹었대요. 근데 오다가 이제 떨어진 거야, 식량이. 그래서 병에 걸려 죽나, 배고파 죽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일단 먹고 죽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서. 맛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역사에 아마 감자가 없었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네. 진짜로. 그때 그러니까 스페인 그 사람들이 그 노다지 황금을 찾아서 페루에 갔지만 실은 황금은 별로 없었고 바로 이 진짜 황금, 네. 이 감자를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 겨울에 그 페루에 이제 요리 인류 시즌 2 촬영차 갔어요. 근데 페루에 감자가 몇 종 있는 줄 아세요? 페루요? 500개? 4,000종. 4,000종. 4,000종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모양들, 그 품종들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10년. 거기에는 국립 감자센터가 있어요. 정말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들어갔는데 놀라운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자의 종자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감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세 개. Saffron, the one species that we are in richness, genetic diversity, okay? 예전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요리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감자를 먹을 때요. 옛날에 어르신들이나 그 선비들은 뜨거운 거 먹을 때 이렇게 뜨거우면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요.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죠. 품위가 없다고. 품위가 없고. 그래서 조선 요리제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감자를 가지고 그렇게 뜨겁지 않게 먹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감자병이라는 요리가 나옵니다. 병자가 이제 떡병자 써가지고 감자떡 내지는 감자송편 이걸 주로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오늘 감자병 준비해봤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의 품에 있는 간식 감자병 만들어 볼까요? 깨끗하게 씻은 감자를 충분히 찐 다음 덩어리 지지 않게 으깹니다. 으깬 감자에 꿀, 계피가루, 소금을 넣고 잘 섞은 후 오랫동안 쳐서 차지게 만들고 한 입 크기만큼 동글동글 둥글려 경단처럼 모양을 잡고 고물 위에 굴립니다. 이때 고물은 콩가루와 커피팥,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데요. 감자를 즐기는 색다른 방식, 담백한 영양 간식 감자병 완성입니다. 이게 바로 감자병입니다. 약간 인절미처럼 생겼어요. 그러게요. 예. 경단 같기도 하고. 한번 좀 맛을 볼까요? 겉에는 이제 인절미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죠? 떡 같은 쫄깃함은 없네요. 고소해요. 전 쫄깃한 스타일보다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안 씹어도 되는 거. 약간 마슈 포테이토죠. 네, 네. 아니 진짜 궁금한 거
감자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거는 사실입니까? 감자를요. 밥 먹고 또 감자 배 부른데 먹고. 또 감자 먹고 그러면 살이 찌겠지만 감자는 밥이라든지 빵에 비해서는 사실은 칼로리 밀도, 열량 밀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낮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는 칼로리는 조금 더 낮으면서 포만감은 좀 더 오래가는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밥 다 먹고 나서 감자 드시지 말고 밥이나 빵 대신에 한번 드셔보시면 오히려 이건 다이어트 식품. 그러면 저기 강원도처럼 감자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밥에다가 감자 넣거든요. 튼튼해지는 거죠. 건강해지고. 양만 조절하시면은 감자밥이 그냥 흰쌀밥 드시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이 몸에 좋은 감자, 이 감자병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에드워드 권 셰프가 아주 특별한 곳을 또. 저는 굉장히 특별한 곳을 다녔는데 제가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에 있는 감자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전북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다니네요. 짜잔. 야, 이건 모양이 특이하네. 네, 모양을 보시면은 동남아시아에 가면 갈랑갈이라 그래서 생강과 갈랑가, 예,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름은 돼지 감자. 돼지 감자는 오직 겨울에만 나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딱 봐도 굉장히 근성 있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땅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한 12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 나오고요. 식재료 탐험가 에드워드 권 셰프가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고창. 감자는 보통 가을에 수확이 끝나지만 돼지 감자는 찬바람이 불어야 본격적으로 수확 작업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돼지 감자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어서 오세요. 예. 울퉁불퉁한 생김새 탓에 뚱딴지로도 불리는 돼지 감자.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 특별한 식품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 돼지 감자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이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약용식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 감자인데 네, 네, 맞습니다. 감자하면 일반적으로 수확 시기가 봄하고 가을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네. 근데 지금 사실은 좀 춥단 말이에요. 한겨울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한겨울입니다. 네. 돼지 감자는요. 네. 굉장히 자생력이 엄청나게 강한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가을 이제 돼지 감자는 꽃을 피우고 대가 이제 한 2m 이상 이렇게 자라면서 그러니까 이 앞에 예, 보면 꽃을 피우고 네. 꽃이 질 때쯤 무렵에 이제 밑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야, 이거 꽃이 예쁜가요? 아 그럼요. 꽃이 이 돼지 감자 꽃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감자는 이제 뿌리 그 꽃에서부터 줄기 뿌리까지도 다 약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7년째 돼지 감자를 키운다는 김상교 생산자는 돼지 감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주로 약용으로 쓰이지만 일반 감자처럼 요리에 사용해도 맛이 좋다고 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의 황토와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란 돼지 감자. 투박한 모습에서 건강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료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재료. 영문명은 예루살렘 아티초크라고 하고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 재료를 너무 쓰고 싶어서 막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이름을 몰라서 생산자분들에게 혹시 예루살렘 아티초크 갖고 계세요?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당뇨에 좋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드세요. 그 당뇨 좋다고 해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내에 있는 많은 셰프분들이 가장 유니크하게 생각하는 재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돼지 감자는 상온에서 쉽게 무르기 때문에 수확 즉시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가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척. 껍질 사이사이 흙이 남지 않도록 세찬 물줄기로 여러 번 세척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이제야 감자의 색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네. 취식 가능한 거죠? 그럼요. 어차피 죽도 마시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맛이 향이 은은한 무 같은 느낌? 지금 보면 돼지 감자는 이렇게 상온 보관이 슬라이스가 어려운 돼서 식재료로 그럼 이 시중에서는 슬라이스를 주로 하는 건조된 것을 어떤 접할 수 과정을 있습니다. 이제 건조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야. 여기 보시면 예. 이게 건조된 지금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정도 하시면 딱 하루.
평소에 이런 걸 자주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네, 예뻐지게 네,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분말 형태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물에 넣고 우리 흔히 희석하듯이 녹즙 드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희석해서 그냥 음용하셔도 되고요. 차로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산지에 가서 보니까 이 돼지 감자를 가지고 뭐 된장찌개나 뭐 이런 데 좀 들어가더라고요. 일반적인 감자 요리에 돼지 감자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구수한 청국장찌개, 돼지 감자 장아찌, 돼지 감자 밥까지 맛과 건강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는 훌륭한 밥상이었습니다. 생산자분들은 왜 돼지 감자를 고집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일반 농사를 하셨대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당뇨병이 있으셔갖고 계속 약을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돼지 감자를 수확을 해서 좀 일반적인 약보다는 자연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자. 근데 그걸 드시고 당 수치가 확연하게 줄어드셨다는 거. 쌀밥 좋아하시거나 탄수화물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좀 이렇게 돼지 감자로 대체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갈 테니까 아무래도 당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눌린이라는 돼지 감자의 풍부한 그 다당류 이 자체가 장에 또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지 감자 많이 드시는 거는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에서 비롯됐다는 게 그게 또한 좀 대단한 일이네요. 보통 저는 감자 사오면 그냥 뒷베란다 같은 데 두거든요. 이렇게 상온에 보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냉장 보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이게 왕창 사야지 싸기 때문에 보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사갖고 오셔서요. 네. 숨을 쉴 수 있게끔 상온에서 냉장 보관하시면 넣지 말고. 감자를 보통 우리가 검은 비닐봉투에다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검은 비닐봉투에다 보관을 하게 되면 네. 그런 햇빛을 가려주는 효과는 있는데 네. 숨 쉬는데 방해가 되니까 거기에 구멍은 뽕뽕 내주시는 게 좋아요. 신선하게 보관하겠다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사실 감자 좀 더 달아져요. 아.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던 감자를 삶았을 때하고 그냥 바깥에 놔뒀던 감자를 삶았을 때 단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삶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냉장 보관했던 것과 그냥 상온에서 보관했던 것을 170도에서 튀겨봤어요. 냉장 보관된 감자로 튀김을 하면 왜 더 까맣게 탈까요? 식탐 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 실험을 위해 같은 종류의 감자를 냉장고와 상온에서 각각 15일간 보관했습니다. 두 감자를 같은 길이와 두께로 준비하고 170도 온도의 기름에 4분간 튀겨봤는데요. 냉장 보관한 감자는 환원당이 높아져 기름에 더 빨리, 더 까맣게 익었습니다. 튀겨봤더니만 상온 보관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튀김으로 먹는 그런 색깔이 딱 나와주는데 냉장 보관했던 것은 색깔이 약간은 좀 갈변화가 훨씬 더 진하게 들어오더라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색의 변화뿐 아니라 몸에 해로운 성분도 나온다고 하니 가정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상온에 보관된 감자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주식 끓으면 쌀 많이 먹는 데 가면 또 밀가루를 적게 먹고 또 밀가루 먹는 나라 가면 또 쌀을 또 잘 안 먹고 그러는데 감자는 어느 나라 가도 많이 먹죠. 영국 가서 뭐 먹어야 돼? 그러면 영국에 먹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라면서 피쉬앤칩스. 네. 감자도 맛있어요.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죠. 저는 그 감자하면 또 스위스 사람들 레스티라고 그래가지고 이 감자를 얇게 채 썰어가지고 베이컨이랑 같이 해서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구운 감자도 맛있고 베이컨도 맛있고 그거 하나 이렇게 우리나라 감자전 하듯이 이제 그렇게 부치는 거고 아침에 감자 갖다 네. 손가락. 아니, 아니 새벽에 해야 되잖아. 감자 깎다가 피를 먹지. 아니 시간이 안 나오면. 그 음식 한번 보여주세요. 감자가 주식인 유럽인들의 든든한 한 끼 식사 스페인식 오믈렛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걀을 넉넉히 풀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잘 저어둡니다. 양파는 결을 따라 썰고 감자는 양파와 비슷한 두께로 얇게 썬 다음 찬물에 10분간 넣어둡니다. 요리하기 전 감자를 물에 담그면
전분이 빠져서 요리할 때 감자가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리브오일은 충분히 100ml 정도 돌아가도 돼요.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물기를 뺀 감자를 튀기듯이 익혀줍니다. 160도 온도에서 감자가 노릇하게 살짝 익으면 팬에서 꺼내 잠깐 식힙니다. 감자를 튀겼던 팬에 썰어둔 양파를 넣고 볶아주는데요. 양파가 부드러워지면 익혀둔 감자를 다시 넣고 재료가 80% 정도 익을 때까지 더 볶습니다. 팬에 달걀물을 두르고 약한 불로 3분간 익힌 후 접시를 대고 뒤집어서 2분간 더 익힙니다. 큰 접시를 팬 위에 덮고 뒤집어야 해서 엄청난 순발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요리죠. 감자와 달걀, 양파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스페인 가족 요리, 스페인식 오믈렛 완성입니다. 야, 이거 무슨 팬케이크 같네. 그러니까 스페인어로는 tortilla de patatas. 하이라이트는 뒤집어야 되는데요. 정신이 없을 때 만들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다 집중해야 되니까 몇 번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오늘 그 정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아유. 짤게요. 케이크처럼 예, 네. 조각 케이크처럼. 제가 선생님 너무 맛있어. 이거군요. 근데 감자가 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소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손님 집에 초대했을 때 사실 이게 스페인 요리니까 굉장히 멋도 있으면서 맛도 있는 그런 음식이 될 것 같아요. 감자라고 하는 이 소박한, 정말 소박한 그 재료죠.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됐네요. 아니 이게 재료처럼 하나하나 살아있고 감자의 무성이 살아있는데 또 결합이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아주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 셰프의 재료 본색, 이색 감자들로 만드는 서양식 감자 수제비, 돼지 감자 소스, 컬러 뇨끼. 자, 오늘 어떤 특별 요리를 또? 오늘은 뇨끼. 요끼. 네, 이탈리아식 수제비이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뇨끼를 먹게 되면 사 먹어요. 사드시죠. 거의 대부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막상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구나. 오. 우리 집에서 수제비 반죽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오늘 점심에 해 먹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채널 고정하세요, 여러분. 껍질을 벗긴 생돼지 감자를 얇게 썰고 양파 역시 얇게 썬 다음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양파와 돼지 감자를 넣고 볶습니다. 제가 지금 소스를 먼저 만드는 이유는 이 소스가 뭉근하게 끓여져서 끓여지는 시간이 반죽을 하는 시간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끝나요. 그래서 먼저 소스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볶은 감자에 생크림과 우유를 붓고 뭉근하게 끓이는데요. 오랜 시간 천천히 끓인 소스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면 간편 돼지 감자 소스가 완성됩니다. 감자를 어이구. 삶겼을 때 지금 이렇게 반대에서 드시면 예쁘다 진짜. 컬러 뇨끼의 주 재료 보라 감자를 잘 으깨줍니다. 이 으깨는 메셔가 없으면 포크 가져갑니다. 포크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간. 보통 이제 우리가 집에서 요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포크 써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가락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손가락을 쓰면 알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아, 달걀을 손으로 풀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손가락 쓰시면 이거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 거의 블렌더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게 풀려지는 게 완전히 거의 물처럼 풀려져요. 근데 이제 이게 포크나 이렇게 쓰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손으로 해봐야겠다. 그리고 알끈이 다 사라져요. 소금 간을 한 으깬 감자에 밀가루와 달걀물을 넣고 반죽합니다. 취향에 따라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어도 좋습니다. 진짜 수제비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냥 반죽 치듯이 우리가 밀가루 반죽인데 여기 난 감자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 반죽을 손으로 길게 밀어 칼로 자르고 포크를 이용해서 뇨끼의 독특한 모양을 냅니다. 끓는 물에 오일을 두르고 반죽을 넣어주는데요. 한꺼번에 와르르 넣으면 반죽이 서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야 합니다. 연보랏빛으로 변했어요. 지금 이제 밀가루만 살짝 익으면 반죽을 건져 얼음물에 넣는데요. 바로 제가 익힌 반죽을 얼음물에 넣으면 더 쫄깃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뇨끼를 부어주는데요. 표면이 노릇하게 익으면서 보랏빛 감자의 색이 예쁘게 드러납니다.
없어. 뇨끼가 다 익으면 완성된 소스를 체에 걸러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볶아줍니다. 파슬리 가루로 향과 색을 더하고 그릇에 옮겨 담은 후 고소한 파마산 치즈 가루까지 뿌려주면 가정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이탈리안 스타일의 수제비, 바로 뇨끼와 돼지 감자 크림 소스가 완성된 겁니다. 이색 감자들의 특별한 변신. 서양식 감자 수제비, 돼지 감자 소스와 컬러 뇨끼 완성입니다. 돼지 감자 소스와 감자 뇨끼. 감자 요끼. 지금 어떻게 맛보면 되는 걸까요? 네, 우선 그래서 제가 좀 드릴게요. 이거 크리스피한 느낌이 드네요.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드셔보시면 돼지 감자가 굉장히 묘한 맛이 있어요. 마치 이게 소고기 먹는 소고기를 먹는 느낌이에요. 소고기. 식감이 나는 좋은데요. 아, 이게 건강해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돼지 감자 소스가 달달한 생각은 안 들고 자색 감자로 만든 뇨끼 자체가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져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재료를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감자들 그리고 또 다양한 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식가 편을 통해서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들 뇨끼 요리 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배운 거 제가 꼭 도전! 하겠습니다. 딱 도전! 아, 좋네요. 예전에 한 미국의 역사학자가 감자 한 알이 제국을 이끌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생산자분들 덕분에 우리의 식탁이 아주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네.